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5시간 대치 만에 결국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현장 연결합니다. 문세영 기자. 네, 저는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뒤에 보시는 것처럼 5시간 30분 동안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하다가 결국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끝내 실패했습니다. 공수처,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인력은 대통령 관저에서 현재는 모두 철수했고 앞으로의 조치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경호처가 지금과 같은 대응을 유지할 경우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공수처 수사팀 20여 명은 오전 8시 4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바리케이트를 걸어서 통과했는데요. 공수처 수사팀은 오전 7시 19분쯤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입구를 미니버스 등으로 봉쇄해 40여 분간의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관저 200m까지 접근했지만 군인 200여 명이 벽을 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공수처는 관저 진입 과정에서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해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2번째 준비기일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2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려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윤 대통령 측이 오전에 일부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주요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와 법원의 영장에 대한 이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오는 6일 신임 재판관이 참석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음성 파일 녹취록 작성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또 정부는 오늘 오전 국적항공사 CEO 11명과 긴급 대책 회의도 가졌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음성 파일을 문서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여객기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 형태로 어제 전환 완료했습니다. 현재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 시간이 걸릴 거라 예상됐던 파일 전환도 빨랐던 만큼 녹취록 작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다만 언제쯤 작성이 완료될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열쇠인 파손된 비행 기록 장치는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조사관 2명이 오는 6일 미국으로 출발해 관련 자료를 인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미합동조사팀이 무안국제공항에 임시사무소를 꾸리고 현장 조사도 지속하고 있는데요. 사고 여객기의 엔진 제작사 GE 관계자가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동조사팀 규모는 우리와 미국 측 관계자를 합쳐 모두 23명입니다. 유 기자, 국적항공사 CEO들이 모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는 국내 11개 항공사 CEO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또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 기종을 운영하고 있는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은 본래 오늘까지 예정했다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점검은 랜딩 기어 등 기술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는데 정비 시간 등을 두고도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의 오락가락 해명으로 논란이 일었던 콘크리트 지지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에 반도체주가 들썩이면서 코스피가 장중 2,500선을 넘겼습니다. 코스닥은 700선을 뚫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나입니다.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상승세를 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도 반등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2시 55분 기준 1.79% 오른 2,44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등세에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6,600억 원 넘게 쏟아져 나왔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2,800억 원 이상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71% 오른 7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 기자, 반등 요인은 뭔가요?
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3% 가까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국내 반도체 관련 대기업 중심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 이상 오른 5만 4천 원대에서 거래 중이고 SK하이닉스는 6% 넘게 반등하며 18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5종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을 받을 것이란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전지주로 분류되는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등 각각 2%, 3%가량 상승하며 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시 55분 기준 1,468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해외 주식은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넘을 때부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세금을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절세 팁으로 통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증여를 하더라도 1년 내에 매도하면 세금이 매겨집니다. 보도에 최지수 기자입니다. 한 커뮤니티입니다.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 850만 원을 아꼈다는 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부부 간 증여 방법을 묻는 글도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이런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가 어려워집니다. 올해부터 해외 주식 등을 증여받아 1년 내에 파는 경우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해외 주식 증여를 통한 세부담 회피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해외 주식은 차익의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1억 250만 원일 때 기존엔 증여로 세금을 안 냈다면 앞으론 증여 후 1년 내 매도 시 2,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증여한 후 아내가 바로 팔면 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가격으로 정해져 양도 차익은 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처음 해외 주식을 샀을 때 가격이 취득 기준이 되면서 차액만큼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1년 지나고 나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만약에 떨어진다고 치면은 세금 줄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산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한 주식부터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새해부터 불안한 물가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원두값 상승으로 본격적으로 커피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자체 브랜드 PB 커피 값을 올렸습니다. 정대한 기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렸습니까? 네, 세븐일레븐은 세븐셀렉트, 헬로맨, 앙리마티스 컵커피 등 4사 PB 커피 제품의 가격을 각각 100원씩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븐셀렉트 컵커피 5종은 2,700원에서 2,800원으로 3.7% 올랐고 헬로맨 컵커피 6종은 3,000원에서 3,100원으로 앙리마티스 컵커피 2종도 3,200원에서 3,300원으로 가격이 뛰었습니다. 세븐일레븐 측은 인건비와 원부자재 원가 부담이 지속돼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최근 커피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죠? 캡슐커피 업계 1위 브랜드 네스프레소도 지난 1일부터 국내 판매 버추어 커피 제품 38종의 가격을 최대 11.6% 인상했습니다. 앞서 동서식품은 지난해 11월 인스턴트 커피, 커피 믹스, 커피 음료 등 제품 가격을 평균 8.9% 인상했고 스타벅스도 지난해 8월 그란데 벤티 커피 음료 가격을 각각 300원, 600원씩 인상했습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지난달 아라비카 커피 원두 선물 가격은 1년 새 80%대로 급등하며 1977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오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지난 연말 폭설로 자동차 보험 평균 손해율이 90%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악화됐다고요? 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 DB 등 국내 7개 손해보험사의 지난 11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평균 92.7%로 나타났습니다. 현대해상이 97.8%로 가장 높고 한화 손해보험이 93.7%, 메리츠화재가 93.1% 순으로 높았습니다. 통상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자동차 보험 적정 손해율은 78%에서 82%인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손해율도 82.9%로 이를 넘어섰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20% 정도로 보통 산정하는데 손해율과 더해 100%를 넘어설 경우 사실상 적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그러면 보험료도 오를 수 있겠네요? 네, 업계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3년간 자동차 보험이 흑자를 이어오면서 보험료를 인하해왔는데 최근 정비 수가 등이 오르면서 지출이 늘어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고율이 높아지게 되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행태를 과거에 보여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 경기 악화를 고려해 보험료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인상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출생자 수가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가 더 많아서 전반적인 인구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출생자 수는 24만 2,334명으로 1년 전보다 7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5년 전년 대비 증가한 뒤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아가 12만 3,923명으로 여아보다 5,512명 더 많았습니다. 출생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전체 인구 감소세는 여전했습니다.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적 요인에 따른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 8,4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감소폭은 458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출생은 이렇게 좀 늘었지만 인구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는 5,121만 7,221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8천여 명 줄었습니다. 5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남자는 6년째, 여자는 4년 연속 줄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주민등록 인구 비중은 50대가 870만 6천여 명으로 17%를 차지했고 60대가 15.27%, 40대가 15.08% 순이었습니다. 70대 이상 인구가 30대 이상 인구보다 많았습니다. 고령화 심화 현상도 더 뚜렷해졌는데요. 0세부터 14세 유소년 인구와 15세부터 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전년 대비 각각 19만 9천여 명, 43만 5천여 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2만 6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지난해 11월 직장 내 여직원을 성추행에 논란이 됐던 새마을금고의 일선 이사장이 해임됐습니다. 의혹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징계 결과 전해주시죠. 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어제 제재 공시를 통해 성추행 무리를 일으킨 서울 종로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난달 23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혐의가 알려지고 해당 이사장은 성추행을 부인했지만 여직원 이마에 손을 짚거나 목덜미에 손대는 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중앙회는 해당 금고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이사장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해와경찰서는 조만간 중앙회 자체 조사 관련 자료를 받아 관련 수사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중앙회는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사장의 성추행 외에도 금고 회원과의 사적 금전 거래, 법인카드와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 등도 적발했는데요. 이에 중앙회는 예산 집행 관련 실무 책임자에 대해서도 정직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 기자, 그리고 저희 SBS 비즈가 대구 소재 새마을금고의 셀프 대출을 앞서서 단독 보도한 바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징계 결과가 나왔죠? 네, 중앙회는 아내 명의로 설립한 법인에 6억 원 상당의 셀프 대출을 내주고는 이 돈을 부동산에 투자한 직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30일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직도 2개월에 그쳐 금고 내부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사고 예방과 부당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어제 신년사를 통해 내부 통제 강화와 금융사 신뢰를 강조했는데요. 새해 시작부터 새마을금고의 내부 통제가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코스트코에서 판매된 캠핑용 난로가 화재 위험성으로 리콜됩니다. 코스트코는 앞서 각종 먹거리도 잇따라 리콜 조치했었는데요. 새해 벽두부터 품질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난로 제품은 어떤 화재 위험이 있었던 겁니까? 코스트코 코리아가 판매해온 캠핑 난로 2종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판매한 해당 난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난로가 쓰러진 뒤 10초가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습니다. 코스트코 측은 환불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품질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제품이 여전히 쿠팡 등 일부 채널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당국과 업체들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우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스트코, 지난해 하반기에는 식품 쪽 리콜이 많았었죠? 네, 겉포장과 내용물의 소비기한이 달라서 지난해 말 양갱 제품이 리콜됐습니다. 겉면에는 2025년 8월 10일로 적혀 있었지만 낱개 포장에는 7월 25일로 적혀 있던 겁니다. 코스트코 측은 당시 포장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다른 제품이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코스트코에서 수입한 와플과 햄 제품 등이 리스테리아라는 식중독균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리콜됐는데요.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햄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코스트코 코리아에 대한 행정 처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지난해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대목이라고는 했지만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중국계 쇼핑몰들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바싹 긴장했었는데 대목 효과는 미미했다고요? 네, 플랫폼 통계 전문업체 모바일 인덱스가 이커머스 가운데 11월 카드 결제액 상위 10곳을 공개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는 1,962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0.4% 줄었습니다. 반면 쿠팡과 지마켓, 뚝딱컴 등 국내 주요 이커머스들의 카드 매출은 늘었는데요. 쿠팡의 경우 11월 한 달 결제액이 3조 1,400억 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뚝딱컴도 16% 증가했습니다. 알리와 함께 대표적인 중국계 이커머스인 테무는 카드 매출 규모가 10위권 밖으로 밀렸는데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알리와 테무의 카드 매출 규모는 4%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신채연 기자, 쇼핑업계 안에서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고요? 네, 이번 카드 결제액 조사에서 전달 대비 금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CJ 온스타일이었습니다. 2,900억 원이 채 안 돼 전달보다 0.5% 감소했습니다. 반면 롯데홈쇼핑은 2.1%, GS샵은 10.6% 증가했고 현대홈쇼핑은 71.8% 급증했는데요. 공격적인 할인 행사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로 유통업계의 전통적인 대목 효과가 줄어든 가운데 탄핵 전국과 제주항공 3사 등으로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주요 은행들의 희망퇴직이 본격화됐습니다. 퇴직 대상을 30대까지로 넓혔더니 줄어든 퇴직금에도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유선우 기자. 연초부터 칼바람이 부는군요. 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새해 첫 영업일인 어제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은행은 10년 이상, 하나은행은 15년 이상 재직자가 대상인데요. 퇴직금은 최대 31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에선 희망퇴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은 어제 희망퇴직 규모를 확정했는데 541명으로 200명대였던 전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앞서 농협은행도 지난달 말 전년보다 늘어난 391명으로 퇴직 규모를 확정했고요. 국민은행은 지난달까지 퇴직 접수를 받았는데 규모가 610여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유선우 기자, 은행들의 희망퇴직 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는 은행권에 오프라인 몸집 줄이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은행 점포 수는 현재 5,600여 개로 최근 5년 동안만 1,1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희망퇴직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은행 3곳만 해도 규모가 전년보다 20% 넘게 늘어난 상황이라 5대 은행 전체 규모는 올해 못해도 10%대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퇴직금 규모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이전에 최대 36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던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돈잔치한다는 비판에 최대 31개월치 지급으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다만 희망퇴직을 30대까지 받는 등 대상을 넓혀 희망퇴직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새해 국민연금은 지난해보다 2.3% 받게 됩니다. 가장 많이 받는 분은 3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올해 국민연금 수급액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네, 국민연금 수급액은 매년 물가 상승을 감안해 조정하는데요. 올해는 2.3% 오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높인 겁니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월 평균 15,000원 늘어 66만 9,500원을 받게 됩니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6만 6천원 정도 늘어난 월 296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연금들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도 똑같이 2.3%씩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최대 34만 2천 원 수준으로 7,700원가량 더 받습니다. 또 올해부터 홀로 사는 노인 가구는 월 소득 228만 원 이하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기준액을 지난해보다 15만 원 상향한 겁니다. 부부는 가구 소득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 예산의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400여 명과 함께 신년 인사회를 열고 경영 환경이 한겨울보다 더 혹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는 경제와 민생 입법에 더욱 매진해 주시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까지 빠르게. 중소기업계는 새해 사자성어로 인내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인내 외양을 꼽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워스 지역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고 체감 기온도 예보한 기온보다 낮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지만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만 날이 추워 히터를 오래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짧은 시간 여러 번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토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일요일은 중서부와 영서, 전북과 광주, 경북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